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에서 가짜뉴스 신고센터 이거 강력하게 지금 푸시하고 계시고 있더라고. 네, 다시 열었습니다. 예. 저희가 대선 때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어서 이 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접수를 받고 법률국에서 검토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경찰은 정권교체 전이니까 박근혜 정부 하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짜뉴스를 신고해도 경찰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무혐의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맥이 빠졌으나 대선 때는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요. 그렇죠. 이게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음해가 말도 못하게 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음해의 내용이 파트별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헌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이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 헌법이다. 그러면 그 내용이 쫙 돌아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민복을 이렇게 합성사진을 만든 거예요. 그런 게 돌아다니고 얼굴에 구멍을 내고 막 이런 사진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이거는 강력한 명예훼손, 예,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고들을 다 받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이 가짜뉴스라는 게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어서 저희가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다시 열었고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폐쇄망에 도는 가짜뉴스, 예, 이 경우 신고 대상이고요. 문자로 받은 거 신고 대상입니다. 근데 SNS상에 댓글 다는 거 있죠. 인터넷 기사에 댓글 다는 거. 이거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신고하는 방법 더민주.kr 들어오셔서 접속한 후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나 악성 댓글을 보셨을 때 즉시 캡처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전달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요. 어머니가 가짜뉴스를 받은 거예요. 그럼 어머니에게 가짜뉴스를 전달한 분은 누구겠어요? 어머니 친구겠죠. 그래서 어머니 친구를 그러면 고발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네. 그런데 이 가짜뉴스와 관련된 법률 내용이 가짜뉴스는 단순 유포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그게 힘드시면 어머니의 친구분을 고발하는 게 힘드시면 어머니의 친구분에게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단순히 친구한테 한 번 전하는 것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강력하게 인식하면 함부로 돌리질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직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 보니 가볍게 막 또는 그게 가짜인지도 모르고 뿌리는 경우도 꽤 있고요. 제가 최근에 저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속보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걸 땄죠. 일단은 1. 대통령제 4년 연임. 여기서 좀 이상했어요. 민주당에서는 4년 중임제를 더 선호한다고 알고 있는데 2. 지방 분권 여기까지도 그래. 3. 선거 연령 17세 18세로 하향.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4. 토지 소유권 박탈. 계산 균등 분배. 5. 5.18 세월호 헌법의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재. 7.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인민민주주의 등재. 8. 각 구 동 인민소유원의 창설. 9. 동네 소유원의 구성. 10. 남한 대통령이 유일체제로 가도록 개정. 이렇게 첫 부분은 그럴듯하게 봐서 첫 부분만 본 사람들은 와 지금 그 대통령 발의 헌법이 나왔나 보다라고 그냥 돌릴 수 있어요. 여기 4번부터 토지 소유권 박탈부터는 다 가짜뉴스인 거예요. 요 개헌 관련 가짜뉴스는 저희가 당에서 신고했습니다. 이미 고발. 신고받아서. 그다음에 제가 받은 거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은행 달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우리은행 30억 원 대북 송금 정황 드러나. 점점점. 그래서 얼마 전 이른바 인공기 달력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우리은행에 다시 한번 대형 사태가 터졌다. 1월 2일 오전 10시 갑자기 우리은행 서울 본사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압수수색이었다. 우리은행이 중국의 중국중앙투자은행 CCIB로 우리 돈 30억 원을 송금한 것을 재미동포 2세 케빈 박이 발견하고 국정원 측에 신고했고 국정원과 경찰 측에서 극비리의 수사를 하던 도중
해당 자금이 북한 노동당 수뇌부 측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발견했다. 이게 한 줄 한 줄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 이 추정도 다 틀리는. 예. 이에 검찰은 내일 오후 1시부터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첫 소환 대상자로는 대외 송금 책임자인 구동훈 씨가 유력하다. 우리은행 대변인 측에서는 라이터 생산 공장 인수 대금으로 지불했고 30억 원은 다시 우리 측으로 인수받아야 할 돈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검찰 측에서는 이번 사건이 청와대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게이트에 관련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갑자기 여기에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피바람이 몰아칠 예정이다. 정말. 이걸 만드는 세력이 있을까요? 저는 세력이 있다는 쪽에 한 표. 자유한국당? 그건 뭐. 측으로 추정되는 국정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게 한 표. 에이씨, 뭐 가짜뉴스 보니까 씁쓸한 게 너무 악의적이잖아요, 보니까. 네, 악의적인데요. 저희가 어제 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 아침 10시에 열었는데 딱 12시간 만에 441건이 접수됐고요. 그래서 이 접수된 441건은 디소위에서 쭉 보고 최소한의 요건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가짜뉴스가 도는데 누구한테 받았다가 없으면 이거는 고발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요건들, 그리고 댓글에 대해서도 이제 댓글 보면 아이디가 앞에 세 글자 나와 있잖아요. 그 상태로 캡처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최소한의 뭐 요건이 되어 있는 걸 추려서 법률국으로 보내면 법률국에서 법률적 검토를 해서 경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자, 가짜뉴스 유포하고 계시는 분들 재밌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우리처럼 날마다 시사를 다루는 사람들이야 분별력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 바로 찾아내는데 일반 국민들은 육하원칙 정도만 대충 갖추는 것 같으면 그게 그럴듯하게 믿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지금 우리은행 건 같은 경우는 남북 통일을 향한 어린이들의 그 순정 꿈을 마치 우리은행이 북한 쪽에다가 자금을 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저 기쁜 소식 있어요. 뭔데요? 저 우리은행 달력 득템했어요. 오, 그거 구하기 힘든 거 아시죠? 나중에 굉장히 비싸게 팔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갖고 득템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새날 달력도 잘 나왔는데. 아니, 그건 물론 득템했고요. 그런데 우리은행 달력은 득템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은행 가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심지어 통장을 개설할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못 준대요. 다 나갔대요. 그리고 되게 조금 찍었대요. 그리고 논란이 되니까 더 못 찍었겠죠. 무서워서. 더 찍지 왜? 그게 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푸나님처럼 배짱 있는 사나이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